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화천 현장 귀농학교라고 합니다. 화천 현장 귀농학교, 예. 귀농학교네. 예, 귀농학교인데 저희가 다른 귀농학교처럼 뭐 도시에서 잠깐 짧게 체험식으로 귀농 교육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으로 최소한 뭐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숙박을 진행하면서 1년간 실제로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그 소득을 직접 가져가는, 분배하는 그런 구조라서 저희가 현장 귀농학교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선생님이시죠? 네네. 교장 선생님?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윤입니다. 저는 2004년도에 화천으로 귀농했어요. 지금 만 19년째 여기서 살고 있고 농사 짓고 있고 임업과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귀농 교육을 시작한 지는 2010년도부터니까 올해로서 14년 차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특이해요. 이름이 현장 귀농학교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 현장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역 사회 생활을 직접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실습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귀농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13년 동안 배출한 졸업생이라고 그럴까? 지금이 올해가 14기인데요, 14전.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오는 분들 중에는 14기고, 매번 이제 좀 짧은 단기 과정과 장기 과정을 같이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정확한 인원은 명확하지만 한 1,500명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화천 현장 귀농학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장기 과정은 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그냥 잠깐씩 작물을 딸 때, 아니 심을 때만 교육받는 게 아니라 밭을 만들고 농기계 내가 직접 운영해서 작물도 심고 가꾸고 판매하고 다 과정을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들은 하는데 정작 이제 내가 선택을 할 때 8개월이나 9개월을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먹고 사는 농사를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전화를 해서 저희랑 상담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짧은 기간 동안에 귀농귀촌 의무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짧은 기간에 와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 다음에 내가 내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 게 좋겠다는 분들은 이제 단기 과정으로 오는 건데, 그런 분들하고는 크게 특별한 뭐 제한 조항은 없습니다. 나이도 제한 조항이 없고, 그리고 뭐 성별 관계없이 언제든지 뭐 전화 주시거나 카페 같은 데 연락하시면 저희가 전화. 당연히 학비가 있겠죠. 예, 장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2030 청년들은 저희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개월 정도 있는데 한 60만 원 정도 돈 되는 것 같고요. 60만 원이요? 예. 9개월에? 예, 숙식비 포함이고요. 포함이요? 예, 그리고 나이가 이제 40대를 넘는 분들은 저희가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월 30만 원에 식사는 본인이 해 드시는 조건으로 해서 오시면은 3월부터 11월 우리가 농사를 11월이면 마치거든요. 그때까지 한 9, 10개월 정도 저희랑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옛날 학교 같아요. 예, 원래가 이게 폐교 자리입니다. 폐교 자리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농사라는 것을 이제 밖에서 생각할 때는 뭐 1차적으로는 돈이 굉장히 되는 억대 농부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돈이 진짜 안 되는,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양극으로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교의 장점이라면은 실제로 내가 들어와서 내 몸으로 다 느껴보는 거죠. 내가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만하구나. 서너 달 하다가 이때쯤 득빛이 하잖아요. 굉장히 득고 하니까 이건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시골 생활과는 다르고 못 견디겠구나. 지금쯤 관두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우리 농촌의 현실과 농업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내 몸으로 겪어본다는 의미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저희 학교만한 데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 농장에서 실습생으로 교육생으로 받는 거하고 저희는 또 다른 게, 저희는 일단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표방하기를.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동체적인 의식이라든가 단지 농업과 관계되는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한 뭐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 학교 축제를 뭐 지역 축제를 같이 운영해보다든가, 그래서 실제 지역 생활 자체를 저희가 함께하고 교육을 하고 또 작목을 선택하고 농사를 짓고 그 소득을 실제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역시 여기서 배우고 귀농하는 분들이 훨씬 더 그 성공률이 높겠죠? 귀농에? 예, 제가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뭐 귀산촌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권하는 거는, 내가 이걸로 먹고 살겠다, 실제로 귀농을 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한 1년 정도 어디 머슴살이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은가.
농사 전문가, 임업 전문가에게. 근데 그게 못 된다면은 저희처럼 교육기관으로 와서라도 1년 정도 기간을 갖는 게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다라는 거죠. 투입 대비 나중에 비용과 그리고 수익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현장에 닥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 관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처럼 특히나 유기농을 할 경우에는 뭐 농약으로 처리할 수 없는 노하우로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익혀서 나가니까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귀농반이라서 농사에 전문으로 하는 분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첫 번째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자세고, 두 번째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고 와야 된다. 처음부터 돈이 되는 일이고 이게 수익이 많이 남는 일이라면은 내게 기회가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기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라는 농민들이 다 차지하지 왜 도시에 있는, 그동안 도시에서 잘 살고 있던 내게 이런 기회가 올 것인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는 거 생각하고 오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도시에서 내가 잘 살았고 도시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행복했다. 그리고 지역에 온다면 나는 2배는 행복하리라고 보는데, 도시에서 찾지 못하는 것을 시골에서 찾으려고 자꾸 장소를 바꿔서 물리적인 조건을 바꿔서 뭔가 내가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온다면 그거는 실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선농일체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제가 처음에는 지역에 시골로 내려오고 하면서 마음을, 저도 뭐 성질이 워낙 더러운 그런 케이스라서 마음을 좀 다루고 마음 공부를 하겠다라는 의미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 어떤 수행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로 바꿀 수 있는 자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부딪히니까. 근데 농사라는 거는 좀 다르더라 이거죠. 농사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사람한테 고개 숙이는 거잖아요. 근데 농사는 고개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네 발로 기어야 될 정도로 일이 그렇게 되거든요. 고개 안 숙이고 할 수 있는 농사 일이 없고, 40대 이상, 50대 이상 정도 되면은 남성분들은 특히나 일하다 보면 허리가 먼저 이제 자극이 오고 아파요. 그러면 제가 늘 권해드리는 게 이제 네 발로 기어라. 그러면은 허리가 안 아프다. 고개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네 발로 기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절을 할 정도로 숙여야 되는 일이니까 이것만으로도 나를 낮추는 일이 되는 거고, 또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농사는 제 뜻대로 안 되는 일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만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마음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면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농사하고 마음 공부가 별다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어떤 사람이 귀농 성공한다는 거 그런 거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뭐냐면은 도시에서 돈 잘 벌던 분이 시골 와서도 잘 벌어요. 도시에서 인간관계 잘 하신 분들이 지역에 와서도 인간관계 잘 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사회는 똑같아요. 인간 사회라는 게 똑같이 시골이라는 지역 사회가 뭐 특별하게 뭐 공동체로 정신으로 투철한 지역이라서 이게 잘 되고, 도시라는 지역, 서울이라는 지역은 특별히 뭐 이렇게 달라서 인간 군상들이 오고 가는 지옥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같다. 이게 살아보면 알겠지만 똑같다. 도시에 있으면서도 도시농업, 텃밭 이런 농사를 하시면서 집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라도 모아서 텃밭으로 다시 돌리고 이런 활동하면서 굉장히 즐거움 느꼈는 분들은 귀농하면 완전히 성공하시죠. 저는 그래서 도시의 삶과 지역의 삶을 너무 구분 갖지 않고 이 전체를 큰 인생의 한 부분의 틀로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훨씬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귀농인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 학교를 통해서 우리 화천 지역에 귀농 귀촌한 인구가 지금 100가구가 넘거든요. 귀농 귀촌자들의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아이디어들은 다르죠. 아무래도 정보를 훨씬 많이 접하고 또 지금 SNS라든가 동영상 부분들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확실히 달라서 이분들이 굉장히 색다른 방식으로 많이 접근하시는 것은 옳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창업, 꼭 농사가 아니라 뭐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서 카페화 시킨다든가 아니면 가공을 통한 뭐 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달라진 모습들이고 좋아진 모습이다. 세 번째 좀 안타까운 거는 농사를 지으러 오는 분들은 여전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는, 농사로 먹고 살겠다고 아니면 뭐 최소한의 부업은 하지만 농사가 주된 일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업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도 안 있고 가끔씩 찾아오거나 전화 주시거나 또 뭐 덕분에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할 때는 참 고맙고 또 그때 제가 좀 뭔가 좋은 걸 느끼고 또 청년들을 이제 2009년도부터 청년들만 따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했을 때 마을에 무슨 뭐 총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농지나 집을 구했다 했을 때 그때는 보람 느끼죠. 제가 좀 균형기촌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사회라고 특별한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우리가 유토피아라든가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지역에 오면은 내가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오시면은 굉장히 힘들고 지역 분들하고 부딪힘 속에서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뭐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뭐 이런 게 될 것 같고요. 그럴 줄 알고 오셔야 됩니다. 지역사회나 도시사회나 사람 사는 게 똑같다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아름다운 그 무릉도원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이 내가 도시에 살 때처럼 지옥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결국은 내 하기 나름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제 살아본 경험으로는 도시보다 지역사회가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여기는 사람이 적잖아요. 사람이 적고 아무래도 좀 더 사람이 귀하게 대해지는 지역 곳이다. 그래서 균형기촌을 오실 때 도시에서의 삶 속에서 못했던 부분들을 농촌에서 실현하는 건 좋은데 돈과 관계돼서 오시기보다는 어떤 삶의 한 패턴이라든가 방식을 좀 바꾼다고 생각해 오시면은 그렇게 오신다면은 어차피 우리가 도시에서 살 때의 습관과 방식과 습이 있기 때문에 돈도 또 살아보면 보일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될 거다. 또 방식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사회생활을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역사회에 들어오기 전에 도시에서의 눈과 도시의 사고와 틀을 가지고 밖에서 여기 들어가면 뭔가 돈이 될 것이고 여기가 이런 일을 하면 될 건데 저걸 못하고 있는 바보들 틈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신다면 아마 제가 볼 땐 실패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지역사회에 적합한 인간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 맞는 사람이 일단 내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기회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와서 뭔가 길을 찾고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길을 찾고 방법을 찾는 속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만 생각해 주신다면은 아마 앞으로도 균형기촌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좀 환영을 받고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속 뭐 관에서 얘기하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듯이 지역에 계신 분들과 우리 균형기촌 간에 이제 갈등만 초래하게 되겠죠. 그 1,500여 명 되는 그 졸업생들한테 이 기회를 통해서 영상으로 한 말씀 하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쨌거나 저희 학교를 거쳐가시거나 수료하신 이제 분들께는 항상 이제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하죠. 그러니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준비를 잘 하고 해드렸으면은 좀 덜 할 건데 14년 오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 땅에서 우리가 뭐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오신 분들이라든가 과정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죄송하고 뭐 고생들 많이 하셨죠.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오해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래도 그때 같이 지지고 볶고 또 서로가 힘들었던 과정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한 번쯤은 삶 속에서 그때 교육받고 하던 그 시절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멀리서나마 학교에 대해서 계속 아니면 저한테서 계속 저에 대해서 계속 좋은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니까 학교가 현재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동네자랑 화이팅!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아니 큰 게 있는데 작은 건 왜 필요하죠? 아, 이게 카메라 사이즈